자, 17년 수능 해봅시다. 22번. 요게 이제 연계가 된 거긴 한데 요 키워드 있죠. EBS 지문을 공부 좀 지역이랑 서진이는 EBS 지문 좀 했잖아, 그지? 고3반에서 거기 나왔던 그 지문의 키워드만 그대로 갖다 온 거예요. 감각 포만감이라는 거, 특정 감각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정도, 그 키워드만 가져오고 뒤에 이제 내용 자체는 다르게 전개가 되는, 그래서 연계가 됐지만 간접 연계로서 사실상 다른 지문인 그렇게 되고,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곳곳에 있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데, 자 여기 예시가 끝에 나와요. 이 전에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자. 맞춰보도록 하자. 아이씨, 풀이를 하려면 멈춰, 씨. 인공지능, 씨. 인공지능 나와야 돼요? 아씨, 인공지능, 씨. 내가 설명만 하려고 하면 멈춰, 얘가. 근데 내 노트북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분명한 건. 내 노트북은 이렇게 멈추지 않거든. 수업 준비하다 보면. 자, 봅시다. 자, 요 단어. 이게 감각에 특정된 포만감이라고 이제 주어졌었나요, 이게? 밑에? 주어졌나? 주어졌네, 그죠? 감각에 특정된 포만감이라는 거. 말이 어렵죠, 그죠? 일단 그대로 해석해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EBS 팀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어려운 건데 해석하고 나서 단순화시켜서 요건 요런 말이다 라고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감각의 특정된 포만감이란 건 정의되는데 감소하는 것으로, 바로 이건 배웠지? 식욕에 있어서 감소로 정의된다. 감각, 포만감, 뭐 포만감이 있는데 식욕이 감소되는 걸 말하는 거구나. or, 이게 동격도 되고죠. 즉 하고 인이생략돼서 지금 전체 구조 보면 여기에서의 감소, 식욕에서의 감소, 다시 말해서 주관적인 liking, 선호의 감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호하는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덜 좋아한다 이런 얘기야. 음식을 덜 좋아하게 되는 건데 바로 섭취되는 음식을 덜 좋아하게 되는 게 감각 포만감에 내린 얘기예요. 자, with가 나와서 뒤에 목적어 나와서 지금 전면구가 나옴으로써 분사구문으로 보시고 누가 뭐 한 채로 릴일 부정이죠. 거의 변화가 없는 채로 어디에서 먹지 않은 음식에 있어서의 쾌락이라고 주셨죠. 쾌락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채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감각 포만감이란 뭐냐. 특정 음식을 덜 좋아하게 되는 거 이런 얘기야. 덜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덜 먹게 된다. 그런데 먹지 않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바뀌지 않은 채로 우리가 늘상 겪는 거예요. 먹었던 음식, 그치? 처음에 먹을 땐 졸라 맛있지만 10번 이상 먹게 되면 물리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면 다시 또 침을 흘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자, 그 다음 자, 감각 특정 포만감의 결과로 위에 나온 거. 어떤 음식은 먹었던 거는 이제 진료하는 거의 결과로. 그리고 콤마맨이니까 그렇게 바꾸자. 그 감각 포만감에서는 사람들이 섭취하는데 다양한 음식을 말이죠. 자, 그것의 결과로 사람들은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면 과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거 이어져 보면 특정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물려. 근데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A라는 음식은 물렸지만 B라는 음식이 나오면 B라는 음식은 먹지 않은 B라는 음식에 대한 쾌락은 변화가 없는 상태니까 다시 또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식을 한다 이런 얘기. overeat. overeat은 여러분 이거 오바이트 토하다 아닙니다. 토하다는 뭐였지? 토하다는 범인. 그죠? 두 단어로는 throw 하고 뭐 쓴다 그러니? 그죠? 이 과식하다면 오바이트가 그게 overeat이에요. 과식하다. 과식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해석하면 얘가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음식이 다양해지면 감각 포만감의 특성상 안 먹은 음식에 대한 거는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심정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이 나올수록 과식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지만. 자, 그 뒤에 계속 읽어가면서 예시 전까지 같은 얘기를 한지 보자. 자, 더욱더 다양한 종류가 계속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죠? 더욱더 폭넓은 종류의 음식은 이끄는데 사람들이 또 나와.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이끌어요. 뭐보다 그들이 우드 뒤에 생략된 건 음식을 먹는다 내용이 생략됐고, otherwise는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반대로 잡아주라고.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먹을 양보다 더 많이 음식을 먹게 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음식이 다양하면 사람들은 과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 포만감의 이유로. 다른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식욕이 돋는다. 자, 그러므로 주어 두 개예요. 여기서는 그냥 가득 찬이 아니라 먹는 거 얘기니까는 배가 부르니죠.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과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됐니? 배부르면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만 먹어야 돼. 근데 그건 이제 새로운 음식한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배가 부르더라도 지금 충분히 만족하냐 못하냐는 별개의 문제다. A의 음식을 졸라게 처먹어서 떡볶이 가서 떡볶이를 10인분 먹어서 졸라 배가 부른데 셰프 주먹밥 간판만 보면 다 또 침을 흘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되면 과식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확인해볼까? 해석이 좀 어렵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 식욕의 회복. 다시 말해서 뭐야? 다시 침 흘리는 거예요. 다시 침 흘리는 거. 이거. 식욕의 회복. 아니면 동기부여인데 먹고자 하는 동기부여. 그 똑같은 얘기야. 침 흘리면서 다시 배가 고픈 거. 다시 음식에 손이 가는 거.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누군가는 has consumed. 이제 막 먹어온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사람. 그리고 상당히 배가 부른 사람에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배가 졸라게 불러도 다시 식욕이 나온대. 배가 졸라게 불러도 다시 식욕이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다시 침을 흘리는 거기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돼요. 다시 침을 흘리는 것은 not A but B로 가요. 배가 부르지만 다시 음식을 먹는 것은 추가적인 에너지나 어떤 영양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루에 필요한 필요량을 그 에너지와 영양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벗비다. 이렇게 식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결정하는 겁니다. 먹기로 추가적인 칼로리를 다시 그 음식을 더 먹기로 결정하는 거 이런 얘기야. 뭐 한 뒤에 seeing the dessert cart. 그 지금 먹었던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디저트 카트라는 얘기는 디저트에 그 카트에 실려 나오는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는 거다. 왜? 감각 포만감이란 먹었던 음식에 한해서만 식욕이 떨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이어주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상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어렵게 풀어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때 예시적까지 읽어보시면 자 약간의 변화, 감각적인 property도 우리가 많이 정리했던 단어죠. property 자 일단 뜻이 뭐죠 여러분? property 뭐지? 두 가지 뜻이지. property 자산, 재산 또 다른 뜻. 지금처럼 복수 형태로 쓰면 주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뭐지? 특성이라 뜻, 특성. 감각적 특성이 있어서 약간의 변화. 음식의 감각적 특성들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는 충분합니다. 음식의 intake 뭐지 이거? 명사로? 위에 있는 consume의 명사죠. 섭취, consumption 동의어. take in이 되면 동사가 돼서 무엇을 섭취하다가 되고 했던 단어예요. 음식에 대한 섭취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감각 특성의 약간의 변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로 앞에 나온 이거. 카트에 실려 나오는 새로운 디저트를 말하는 겁니다. A라는 음식 말고 새로운 B라는 음식. 이걸 이제 조그만 변화로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음식의 종류만 조금 바뀌어도 메뉴만 조금 바뀌어도 다시 식욕이 돋는다. 그래서 과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로 가보시면 자 4번 읽어보고 그 내용에 들어간지 보자. 음식 다양성의 영향. 뭐 항상 영향이나 결과 뒤에 오는 어디에 끼치는 바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에 끼치는 음식의 다양성의 영향 다 들어갔죠. 그죠? 종류가 다양할수록 과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요.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중요성인데 maintain 뭐지 이건? 무엇을? 유지하다. 뭘? 음식의 다양성을 바로 과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음식 다양성을 유지가 아니라 음식 다양성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이 되면 이제 완벽한 요지가 되는 거지, 그지? 과식을 피하고 싶니? 음식의 다양성을 종류를 줄여라. 감각 포만감을 발동해서 음식을 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되면 맞죠? 자,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기하면서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번은 그 23번 틀리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이 그 4번을 답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4번. 왠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 근데 4번은 이 writers도 읽어보면 위에 지금 뭐 저작권법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누가 웃는가? 그 누구한테 좋은가? Copyright protection.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가 최종 승자인가?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작가인가? 그러니까 원 저작자인가? 아니면 출판업자들인가? 회사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러면 둘 중 하나가 이득 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위에 보면 writers한테도 이득이 가거든. 이거는 위에서 writers가 손해본다는 얘기 절대 없거든. 초반에 이미 writers한테 뭔가 보장해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읽다 보면 여러분이 까먹겠지만.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을 일단 제끼셔야 돼요. 관건 이게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얘는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어디 갔죠? 역접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읽어봐야 되고 역접 뒤에 요지가 나와서 뭘 주목해라 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1번, 2번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답이 나오게 돼서 좀 시간이 걸리는 지문이더라. 읽어봅시다. 자, 이것도 내용이 막 쉽지만은 않아요. 2점짜리 치고는. 그러니까 이번 수능 특징이 우리가 작년에 수능이었던 저번 주에 했던 거는 빈칸이 되게 어렵죠. 그죠? 풀이 하나도 시간이 열나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의 특징은 빈칸은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쉽고 오히려 2점짜리들이 앞에 있는 얘네도 그렇고 앞에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얘도 그렇고 지금 뒤에 있는 그 문장 삽입 있죠. 그래서 둘 다 2점짜리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문장 삽입도. 그래서 오히려 2점짜리가 좀 더 어려운. 자 봅시다. 개별적인 저자, 작가와 사진 작가들은 권리를 가져요. 그들의 intellectual property 요거 하지 않았니? 뭐지? 지적 재산. 그렇지. 지적 재산권 요거는 바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붙이면 되고죠.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그들의 일생 동안에 쩌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작곡가들 있죠? 이거 물어보자. 야, 작곡가랑 작사가 중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 물론 둘 다 거의 대부분 하지만 작곡할 때와 작사할 때랑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줄까? 작곡같이, 그지? 작사입니다, 작사. 저도 처음에 알고 놀랐는데 작곡보다 작사에 대한 그 저작권이 훨씬 세요. 왜냐면 작사는 온전한 창조 작업인데 그러니까 가사를 쓰는 게 더 힘든 거야. 작곡은 솔직히 내 음악한 친구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요새 기계가 있거든. 기계로 이렇게 딱딱 이 컨비네이션 짜면 괜찮은 멜로디를 계속 조합을 계속 기계가 만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계속 돌리다가 자기의 어떤 그 내가 써놓은 가사, 누구한테 받은 가사, 이 가사와 가장 분위기가 어울리는 멜로디만 찾아서 노래만 입히면 돼. 그러니까 멜로디 자체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작사가 정말 어려워요, 작사가. 그래서 돈 벌려면 작사해야 돼. 그래서 김이나인가? 김이나 작사가 알지? 여자.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히트곡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 그분은 거의 작사만. 작곡 거의 안 해요. 작사만 하면 거의 작사만. 작사에 대한 저작권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 한번 그런 직업도 생각해봐봐. 내가 좀 글을 좀 잘 쓴다. 없구나 너네. 자, 우리 서준이 한번 생각해봐봐. 작사 쪽으로. 자, 개별적인 저자와 사진작가는 권리를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한 그들의 일생 동안 돈 들어와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도 몇십 년 동안 나와 이게. 죽은 뒤에도 배우자나 자식에게 몇십 년 동안 나온다. 쩌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원 저작자의 heir, 이제 H가 묵음이에요. heir. 상속인들은 권리를 갖는데 대박 70년 동안 죽을 때까지. 70년 바로 그 원 저작자가 죽은 뒤에 70년 동안 돈을 타먹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 부러워서 그래. 자, 그리고 얼마나 좋아, 그지? 일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와. 물론 이제 대박 쳤을 때 대박 쳤을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그냥 히트곡으로 그냥 이렇게 단발로 끝나는 그런 히트곡 말고 텔미 이런 거 있잖아. 원더걸스 알지? 원더걸스의 텔미 이런 거는 그때 반짝하고 말잖아. 정말 명곡들 있지. 이등병의 편지 뭐 이런 것들, 그지? 그 시대에 대한 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나이가 되면 서른 즈음에 이런 것들 다 김광석 노래네. 그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찾게 되는 노래들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 아침부터 나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 공부는 할까 다 같이? 그런 작사를 대박으로 내갖고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노래방에 그거 아닙니까? 노래방에 있겠죠. 노래방 노래도 저작권 붙는 거 알아요? 그거 일단 노래방 업체에서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미리 그 곡을 올리는 거고 그게 노래방에 번호 누르죠, 그죠? 번호 누르죠. 그 특정 노래가 이제 그게 데이터가 남아서 그 저작권료가 뭐 많지는 않아요. 뭐 내가 10원인가 그런데 한 곡당 그게 또 원 저작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 등록돼 있는 원 저작자는 회사에 노래방 노래 그 번호 누를 때마다 그 저작권료가 또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는 노래들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래저래 작사가들은 거의 돈을 막 끌어모는 거야. 방송에 그거 알죠? 재방송되면 재방송도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방송도 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 원 저작자한테. 코미디 프로면 코미디 출연자들 있지. 무한도전 재방송이 상영된다. 재방송의 시청률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멤버들한테 돈이 또 들어가요. 원래 출연료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들어가요. 그 저작권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이지. 그러니까 너희도 뭔가 개발을 해봐봐. 나도 해볼게. 그럼 우리 여기서 만날 필요 없어. 클럽에서 같이 만나는 거야. 놀면서. 자, 봅시다. 그들의 상속인이 권리를 70년, 사후 70년에. 자, 그래서 어떠한 출판물이든지 간에 보세요. 125살인의 출판물을 그냥 이렇게 나이를 받은 거야. 125년 이내에 어떠한 합치면 그 정도 되니까 어떤 출판물이든지 간에 점검이 돼야 돼요. 그 출판물의 copyright status, 저작권 상태, 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위반이 아닌지 맞는지를 잘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이 기간 안에 걸리면. duration이라는 단어 최근에 하잖아요. duration.
그 durable, 내구성 있는, duration 뭐지? 지속기간, 지속되는 것. 자, 저작권 보호의 지속기간은 증가해 왔는데 steadily 꾸준히 지난 몇 년간 증가해 왔어요. 자, 일생에 더해서 사후 70년을 말하는 거야. 이러한 기준은 요게 이제 옛날에 설정이 된 건데 만들어진 건데 Copyright Term 뭐시기 Extension Act 무슨 뭐 저작권 그 연장법이 뭐 그런 게 있나 봐. 저작권 연장법에 의해서 1998년에 그리고 이것은 증가시켰습니다. 50년의 제한을 그러니까 원래는 50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50년 제한은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1976년에 만들어진 50년짜리를 증가시켜서 70년이 됐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보자. 지지자들인데 이러한 법률, 그러니까 저작권의 기한을 늘리는 법률에 그 옹호자들은 좋아해요. 방어하기를. 이러한 저작권의 연장 기한을 방어하길 좋아해요. 뭐 당연하지, 그지?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란 뒤에 웃겨. starve 뭐니 이거? starve 굶주리다. 굶주리고 있는 작가들, 가난한 작가들과 그 다음에 impoverish 보세요, 여러분. 요것도 저번에 한적 있어요. impoverish 기억나니? poverty가 뭐죠? poverty 가난. impoverish는 가난과 뭔가 관련이 되지? 동사입니다. 무엇을? 빈곤하게 가난하게 만들다는 동사예요. PP가 돼서 가난해진 descendant 이거 많이 했던 단어지. 가난해진 그 작가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봐라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옹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역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용은 일관되지. 무슨 얘기? 저작권법이 연락 길어져서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길어졌다. 그런데 벗이 나와서 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나 현실에서 beneficiary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없네? 아는 사람 beneficiary? benefit이 들어가서 뭔가 이득이랑 관련된 것 같죠? 그죠? 이거는 이득을 받는 사람.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수혜자가 돼요. 이득을 보는 사람.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혜자는 be more likely to 뭘 가능성이 높냐? 바로 내셔널 나라를 바꿔 다국적이라는 뜻이에요. 멀티내셔널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다국적 출판 기업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4번인가? 4번인가를 이제 답을 잘못 찍기 쉬운데 근데 위에서 나왔듯이 이미 작가들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어요. 많이. 일생 동안 사후에도. 그러니까 writers까지 언급되면 안 됩니다. 자, 어디 보자. 그리고서 유지가 나와요. 그리고 주목하세요. 뭘? 바로 저작권법은 serve는 원래 뜻이 뭐죠, 여러분? serve는 뭐뭇을 제공하다, 뭐뭇을 대접하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되겠지. 저작권법은 두 가지 목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도로건 뭐 제공한다니까 제공하고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정확히 답이 나오죠. 자, 보자. 요게 또 해석이 어렵네. 자, in relation to 전치사죠. 뭐 이외에도 바로 보호하는 거 이외에도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 이외에도 so as to 우리 많이 했지. 동의어는 뭐였지? 동의어는 in order to 그냥 투부정사 뜻은 뭐뭐하기 위해서. 자,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보호하는 목적은 바로 격려하기 위함인데 권장하기 위함인데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의 출판을 권장하기 위함이고요. 이거 이외에도까지가 이게 이제 1번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듀얼이기 때문에 하나 더 파악해야 돼. 그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 외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은 또한 be supposed to도 했지. 뭐였지 이거? be supposed to? 뭐뭐? 전화해서 여기 안 왔어. 전화해서 이러는 거지. Hey, 나영, you are supposed to be here.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자리에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너 여기에 이 시간이면 있기로 되어 있잖아. 이런 뜻이거든.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꼭 그렇게 예정됐어. 꼭 그렇게 계획이 짜진 거를 be supposed to를 써요.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그 뜻입니다. 다시. 자, 저작권은 또한 뭐 하기로 되어 있냐? 뭔가 놓아두기로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시간 제한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시간 제한 말이죠. 그 목적을 잘 보세요. So that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동사하도록 그렇게 시간 제한을 해서 outdated 뜻이 뭐지? outdated 뭐죠 여러분? 동료도 제가 정리해왔는데 outdated 얘 좀 쉬운 단어로 나왔네. 뭐지 이거? 날짜가 말 그대로 날짜가 지난 유행이 지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동의어 뭐가 있고 old, fashion도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써도 돼요. outdated 말고 out of date 써도 이 정도 알겠지, 그지? 하나 더 있죠. 이 단어 아셔야 돼요. obsolete 얘도 시대에 뒤떨어진 날짜가 지난 이런 뜻이에요.
다 외우시고 다음 주까지. 자, 그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 제한을 둬서 날짜가 지난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들이 incorporate도 외웠던 단어지. 뭐지 이거? incorporate? 뭐뭇을 병합시키다. 합치다. 그래서 날짜가 지난 작품들이 옛날 작품들이 병합될 수 있도록 합쳐질 수 있도록 어디로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작품이나 노력 속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후세들이 100년 전에 만든 거를 자기 창작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야. 자, 그 다음 그에 따라서 extend 연장된 저작권 보호는 좌절시킨다 해서 부정적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연장시키는 게 좋은 거 아니다. 좌절시켜요. 새로운 창의적인 endeavor도 했죠. 이 effort랑 다르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effort 노력, endeavor도 노력인데 얘는 좀 더 헌신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창의적인 노력들을 좌절시키게 돼요. 저작권법을 무작정 연결시키면, 연장시키면, 예를 들어 여기에 포함되는 건 시가 해당되고 또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의 노래 가사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다 저작권으로 묶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에 사용을 못한다가 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라는 말이야. 그래서 잘 생각하고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장된 저작권이 정말로 enhance, 향상시키는가, 그 protection and creation, 그 어떤 권리에 대한 보호와 창의성을, 창조를 정말로 향상시키는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지를 통해서.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꾸면 좀 맞아요. The untold, 말되어지지 않은 이 기원이라고 그랬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숨겨진 기원이 아니라 숨겨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뭐 이러면 좀 답이 가깝죠. 그죠? 1번으로. 자, 그 다음 그래서 앞에 2점짜리도 풀이를 해봤고요. 자, 이제 어법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어법은 항상 그렇지만 100% 연계가 돼요. EBS 지문에서 이것도 이제 100% 연계가 됐던 지문이고 어떻게 어떤 어법이 나왔는지 보자. 어법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뭐 딴 걸 어떤 이유를 잘 못 잡는다 해도 2번 보시면 뒷문장이 3형식으로 완전하거든. what이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쉬워요. 사실 어법은. 1번부터 볼까? 1번은 뭐 풀이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 giving behavior, 이게 이제 donation을 다시 받은 거예요. 주는 행위, 기부 이렇게 이게 목적어다. 그래서 이렇게 끊기고 복수임으로 have가 맞다. 뭐 뒤에 할 필요 없고요. 자, 2번으로 가자. what이 맞다면 항상 what은 관계대명사로 보더라도 선행사 없고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고 의문사로 보더라도 이 what은 의문사로 쓰임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지? 근데 형용사라면 뒤에 what 하면서 어떤 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대명사는 형용사 수식 못 받잖아. 그러니까 수식의 역할을 하는 의문사 what도 아니고 또 명사 what도 아니죠. 명사 what이라면 뒷문장이 뭔가 빠지면서 거기에 뭐 목적어든 보어든 주어든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뭔진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고 있는 중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네. what이 이래저래 쓰일 구멍이 전혀 없다. 이번엔 쉬워요. 해석을 해볼까? whether가 왜 적절한지? 자, 그런 사람들, 즉 기부하는 사람인데 하나나 두 개 정도의 단체에 자선단체라는 뜻이에요. 하고 주어 동사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찾아요. 증거를. 이 증거는 about 요거 1번과 2번에 대한 증거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식으로 what이 쓰여야 된다고. what이 이게 의문사로 쓰이려면 the charity is doing, 자선단체가 하고 있어요. 뭐가 없니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네. 그럼 이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의문사가 목적어 역할을 여기 있는데 의문사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빠져 있어야 된다고. 자선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는 일을 받으시면 돼요. 요거 what 정도의 느낌으로 그 자선단체가 하는 일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whether로 바꿔주면 딱 맞다. 어쨌든지 간에 접속사의 자리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이것도 왜 냈나 모르겠는데 쉬운데요. 아마 앞에서부터 문장을 잘못 끊으면 좀 보기 힘들겠지, 그지? 자, 해석을 해보면 이게 주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는 사람인데 적은 양을 누구에게 전면부를 묶어주고 나면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양의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이렇게 되네. are not. 자, 뭐가 그 정도로 관심을 느끼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을 느끼지 않냐라는 걸로 지금 whether가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에 뭔가 완전한 문장이 오면 되고 뭐인지에 별로 관심을 느끼지 않는데 what이 나왔네? 지금 what they are doing, do 뒤에 목적어 없지? 선행사 없지? 관계사 what이라는 뜻이죠. 기부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어로 전제 끊긴 거지. 기부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돕는지 요게 생략됐다 보면 되겠네요. 삼형식으로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그리 큰 관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뒤에는 이제 하이폰으로 추가로 연결된 구조니까 사실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앞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삼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웨더가 제대로 쓰였고 요 안에서 따져보자면 두의 목적 없고 그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건 능동이 맞네. ing가 틀릴 리가 전혀 없죠. 뭐 they are done 이러면 오답이 되겠죠. 그들이 뭐 끝나진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자, 4번은 오답으로 낸다면 themselves로 냈을 겁니다. 왜 틀린지 볼까? 자, knowing 와서 이게 일단 뭐 분사구문 아니면 동명사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콤마가 있기 전에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로 봐야 되지. that 이하를 아는 것은 that 이하는 전부 다 know의 목적 역할하고 자, 뭘 아냐? 그들이 they are giving 그들이 여기서 give는 그냥 기부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들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만들어요. 바로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뭐와 관계없이 그들의 기부하는 것에 어떤 영향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기부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themselves 왜 틀리지 이거? themselves로 나타 치자. 의미가 좀 맞지 않냐? 그들이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든다. 해석되잖아. themselves로 나왔어. 틀린지 알겠니? 주어하고 어? 주어가 되지 않는 그렇지. 그러니까 주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이런 거지. 항상 셀프를 붙이지 말지는 요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이 동사 하는 놈과 당하는 얘가 똑같은지 보셔야 돼요. make 누가 해?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거. 그렇지? 그 사실을 아는 게 그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잖아. make에 대한 진짜 행위자는 누구예요? 기뻐하는 그들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거라는 요 사실이잖아. knowing하고 them하고는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themselves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잘 봐야지. 그치? 그래서 themselves로 나와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해석은 그들 스스로가 맞기 때문에. 자, 5번은 여러분 이 어법이긴 한데 항상 스탑 투부정사와 스탑 ing는 항상 이건 어법이라기보다는 어휘입니다. 어휘. 왜냐면 해석이 완전 다르잖아. 생각하는 것을 멈추느냐 아니면 생각하기 위해 멈추느냐. 근데 뒤에 보시면 앞에 뭔가 나왔고 그들은 데디아를 깨달을 거래. 그럼 생각을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생각을 했단 얘기지. 그치? 스탑 띵킹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석으로 잡아볼까? 자, 많은 경우에 그 기부한 돈은 기부라는 것은 쏘가 나왔는데 이제 대신 자동으로 챙길 수 있죠. 너무나 작아서 중간에 필요 없고요. 삽입이니까. 너무나 기부한 돈이 작아서 만약에 기부한 그들이 생각하기 위해 잠깐 멈춰본다면 잠깐 생각해본다면 이런 얘기 모든 걸 내려두고 생각해본다면 그 생각해본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뒤에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 비용, 즉 그 비용이란 기부의 프로세스가 동사로 뜻이 뭐라고? 동사로? 한 두 가지 정도 뜻이죠. 명사랑 과정. 동사로 뜻이 뭐라고? process? 진행하다는 뜻이겠지. 그거 말고 뭐뭇을 처리하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또 그래서 음식에 쓰임이 이게 뭐라고? 뭐뭇을 가공하다는 뜻이 있고 여기서 처리하다죠. 그 기부하는 것을 처리하는 그 비용이 뭐 할 가능성이 exceed 뭐죠? 이것도 외웠죠? exceed 뭐지? 뭐뭇을? EX는 아웃이야. 이거와 관련된 뜻이 돼요. 뭐뭇을? 능가하다, 초과하다,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기부한 걸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어떠한 혜택도 능가해버릴 거라고. 그 혜택이는 그 기부한 것이 자선단체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능가할 거라고 라는 걸 깨달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고 기부를 하는데 1,000원 기부를 1,000원. 그럼 이제 그 1,000원에 대한 기부 내용을 뭐 전산 입력하고 어디 보내고 그런 처리 과정이 필요하잖아. 안에 그 기부단체에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그 인건비랑 뭐랑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1,000원 기부함으로써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깨닫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부를 뭐 조그만 비용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이게 EBS에서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9번 갑시다. 요것도 2점짜리 어휘인데 요것도 100% 연계가 된 거예요. 100% 연계가. 근데 쉽지가 않았죠. 틀린 사람 좀 아까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자, 29번 봅시다. 이게 꽤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능 저번 주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 수능도 그렇고 이제 EBS 교재가 EBS 교재 나온 거 알죠, 여러분? 수능 특강 영어 일단 나왔습니다. 독해 연습은 며칠 더 31일 정도 나오는데 수능 영어 사시고 그거 풀어와야 될 부분은 아마 뭐 4강 정도까지 풀어오면 되는데 정확한 건 이따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 수업 시간에. 이수업이요? A 수업 때. 근데 그게
지금 고민 중인 게 누군 또 사고 못 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냥 이번 주엔 그러면 A 수업 때 듣기 하지 말고 그걸 시간 재고 풀고 풀이를 할까도 생각 중이거든. 산 사람 수특 영어 태호 주문한 거 왔니? 왔어. 아직 안 샀죠? 그 지금 A 수업 때까지 못 구할 확률도 있어서 못 구하신 분은 제가 물론 A 수업 때 당일날 프린트로라도 드릴 거고 그래서 풀어올게 하면 좀 또 제각각일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인 거는 A 수업 때 그냥 듣기 하지 말고 시간 재고 다 같이 한 열 몇 개 지문, 16개 지문 정도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할까 그게 좀 낫겠지 그지? 왜냐면 누구는 사고 못 사고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못 살 애들이 많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 그럼. 최대한 구해 오시고 서점 가서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 최대한 구해 오시고 오늘 그러면 인터넷 주문하시든지 아니면 자유문고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수특 영어 사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A 수업 때는 우리 한 16개 지문 정도 시간 재고 풀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하는 걸로. 수특 영어 바로 사세요. 과제표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영어 독해까지 30일날 나오면 그거 진도 보고서 아마 뭐 영어 독해 연습도 한 강당 뭐 12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2강, 3강씩 풀면 되는데 아무튼 교재 나오면 과제표 만들어줄게. 그래서 뭐 EBS 교재 사세요. 다음 주부터 EBS. 그러니까 A 수업 때 그거 모의고사 푸는 거 아니야. 알겠지? 수능 특가 바로 할 거야. 바로.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거 내가 임시교재 준 거 있지. 그거 하지 마세요. 수특으로 바로 하시는데 그럼 일단 여러분들 교재 사오시면 사갖고 오시면 되고 못 사오시면 일단 오세요. 제가 프린트로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구해보시고. 자, 이 어휘 합시다. 자, 요게 그러니까 EBS 지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EBS 교재 하면서 제가 이제 야, 이 지문 어렵다는 거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 있던 어법 있지, 그지? 그것도 내가 수업하면서 그 뒷부분 해석 어렵다는 거지? 야, 요거 어렵다 해석 지문. 이런 것들을 연계를 꽤 시켜요. 100% 연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그 지금 졸업한 고3들 수업할 때 야, 이 지문 꽤 어렵다. 잘 봐야 된다라고 했던 지문이거든. 이제 그런 거를 잘 연계시켜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EBS 교재 나와서 이제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말을 해줄 거예요. 별표해주는 지문들이 있어요. 야, 이 지문 상당히 어렵다. 꼭 복습해라. 라고 별표를 해주거든.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상당히 연계가 꽤 됩니다. 369든 뭐 수능에도 연계가 되거든. 그러니까는 고난이도 지문들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세요. 자, 보세요. 몇몇 prominent 저명한 언론인들은 말합니다. archaeologist 뭐지 이거? archaeologist 뭐죠? 뭐지? archaeologist 뭐죠, 여러분? 고고학자. 뭐 하는 사람? 여기저기 고고 가면서 이제 막 그 발굴하고 이런 사람들. 미안해요, 여러분. 어떻게든 남기시키려고. 자, 고고학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바로 누가? 트랜스 헌터 누구니 이거? 게임에 많이 나오죠? 뭐니 이거? 보물사냥꾼, 그죠? 게임에 뭐라 나오지? 트레저 헌터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보물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러지? 왜 언론인들이 그렇게 말하냐면 이 보물사냥꾼들이 축적시켜 왔기 때문인데 귀중한 역사적인 artifact 뭐죠 여러분? 계속 나와요 키워드로. 뭐지? artifact 뭐니? 유물입니다. 유물.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 역사적 유물들은 밝혀주는데 과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걸 밝혀주고요. 그치? 딱 들어보면 일리가 있네? 서로 간에 윈윈이 되지 않냐. 자,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요청받지 않아요. 협력하라고. 바로 뭐니? tomb robbers 뭐죠? rob이 뭐지? rob? 뭐니 훔치다 강탈하다 할 때죠요. 도굴꾼이다. 무덤을 그 허위로 그 불법으로 캐는 사람 도굴꾼. 도굴꾼과 협력하라고 격려 요청받지 않아요. 그리고 도굴꾼은 가지고 있는데 귀중한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서로 협력하지 않을까?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익을 위한 물질적 이익을 위한 퀘스트 요청이나 과제나 임무. 그러니까 누가 하는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위에 있는 도굴꾼의 경우고 도굴꾼과 이렇게 돼요. 도굴꾼 이익을 위해서 그 무덤 캐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야 도굴꾼들이 이거 유물 캐는 건 유물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야? 아니야, 갖다 팔라 그러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요걸 받는 거야. 이익을 위한 임무와 그리고 지식을 위한 탐구. 이게 뭐니? 지식을 위한 탐색이 누가 하는 일이야? 이건 고고학자죠. 그죠? 고고학자는 순수하게 지식에 대한 추구로서 하는 거라고. 이 두 개의 대상을 받은 거예요. 도굴꾼과 고고학자 이렇게 돼요. 도굴꾼과 고고학자는 공존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고고학에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단순히 얘는 보세요.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간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인 요소 때문인 게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밑에 보시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거든. 그래서 시간의 요소를 말하는 게 맞아요. 일단 1번은 밑에 읽다 보면 시간의 요소 때문에 둘은 함께 할 수 없다.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차이점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차이점 알아보자. 잘 보세요. 해석이 계속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자,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고고학 여기까지는 고고학자 얘기지, 그지? 근데 뒤에 봐봐. 이 고고학자는 그냥 고고학자가 아니라 상황이 달라요. 어떤 고고학자냐? 고용되는 고고학자인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Transfer Hunting Firm이라고. 얘는 어떤 고고학자니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도굴꾼 쪽에 가까운 고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 추구가 아니라 이익 추구를 지금 대변하는 거야. 자, Transfer Hunting 회사에 의해서 고용되는 한 고고학자. 다시 말해서 도굴꾼 같은 애들 말하는 도굴꾼 같은 애들은 걔들은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As long as 뜻이 뭐지? As long as 주어가 뭐지? 주어가 동사 하는 한 동사 하기만 하면 자, 이 고고학자 이익 추구하는 본인들 이 고고학자들이 are given 주는 걸 당해 받다죠. 받기만 하면 뭘? 6개월의 기간을 받기만 하면 바로 shipwreck 난파선의 유물을 연구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을 받기만 하면 뭐 하기 전에 이 유물들을 받죠. 유물들이 팔리기 전에 본인들이 6개월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것만 봐도 이건 좀 이상하거든. 일단 파운드를 해석해볼게요.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지기만 하면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밝혀질 수가 없다. 이제 말이 이상하지 않냐? 그치? 에스롱이 있을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걸리긴 한데 여러분 아마 그냥 읽었겠죠, 그죠? 일단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지면 어떠한 역사적 지식도 밝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난 지금 읽으면서도 이상해요. 에스롱이 있을 때 맞지가 않아요. 일단 에스롱이랑 얘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이게 6개월만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다가 돼야 되잖아. 그치? 6개월만 주면 난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6개월만 주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좀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좀 벌써부터 그지? 일단 우리 여러분들 그냥 뭐 했다고 치자. 뭐 어떠한 지식도 발견될 수 없다라고 이제 치고 자 그다음 보자.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다음 자 근데 그 뒤에 보세요. On the contrary는 대조적으로 반대로지 그지? 그 뒤에 반대의 사실이 나온다고. 요게 단서가 돼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틀렸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이와 대조적으로 자 고고학자들과 그의 조수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근데 어디냐? IN 뭐야 씨발 알 길이 없어. 근데 얘는 뭐겠니? 지식 추구한 쪽이지, 그지? 반대 예시이기 때문에 그죠? 딱 봐도 뭔가 이익이 들어간 단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고고학 협회 무슨 뭐시기일 거 아니야, 그죠? 고고학 협회 뭐시기.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이라고. 지식 추구하는 그 고고학자들은 필요로 했어요. 반면에 더 많은 걸 뭐보다 바로 a decade of year round는 그냥 1년 내내를 보시면 되고 1년 내내 10년이니까 10년간이라고 하자. 10년간의 여러분 conversation 대화 아니에요. 뭐니 이건 conservation이야. 10년간의 보존 10년 이상의 보존을 필요로 했대. 6개월로 돼야 안 돼. 택도 없어. 10년이 필요하대. 10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대 이런 얘기야. 이래서 1번의 time factor가 맞구나. 시간의 요소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구나. 뭐 하기 전에 바로 고고학자 그들이 심지어 catalog 동사로 뜻이 뭐죠 이거? 뭐뭐의 목록을 만들다. 리스트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뭐의 목록을 만들 수 있기 전까지 바로 모든 발견한 것들. 뭐로부터 11세기 기원후 난파선 기원후 11세기 난파선으로부터의 모든 발견물들의 유물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기까지 10년 이상의 보존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10년 동안 건들지 말아라. 근데 이 finds를 받으시면 finds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excavate 뜻이 맞아요, 여러분? excavate EX가 붙으면 항상 out이라고. out과 관련이 있어. 뭐다 이건? 뭐뭇을 발굴하다, 캐드란 뜻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그러한 발견물의 목록을 만들기까지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요거는 지금 흐름상 틀린 게 전혀 없죠. 그지? 목록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뭔지를 이제 정체를 밝히고 정리한다는 얘기니까 흐름상 틀릴 리가 없다. 그래서 밝혀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구나. 그러면 반대의 예시가 되려면 앞에는 6개월의 시간만 주어지면 얘들은 뭐다? 다 할 수 있다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가 들어가야죠. 로스트가 돼야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푸지는 거예요. 일단 as long as 때문에 이번은 뭔가 갸웃갸웃 해야 된다. 이상하다라고. 자,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요 뒤에도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발견한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데이는 누구로 바뀌었니?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라고.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은 had to learn, 학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 루마니어도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그 뒤에 보시면 which는 앞에 있는 언어를 받아서 내가 이거 그때 고3들 수업할 때 뭐라고 바꿔주냐면 and
without them으로 바꿔라. 앞에 있는 언어가 없다면 이렇게 요걸 줄여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언어가 없다면 이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은 would have pp 결코 학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특성을 그 현장의 진정한 특성을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얘기가 틀린 게 없는 거지. 5번도 보시면 자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픽을 다시 한번 던져줘요.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상업적인 고고학자 처음에 나왔던 독을 꾼 것 같은 애들 돈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이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다.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을 뭐보다 이상 바로 10년이나 혹은 그 정도 이상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발견한 것들을 팔기 전까지 말이죠.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수 있다 없다가 틀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5번까지 맞다. 됐죠? 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직접 연계되는 지문들을 잘 기억하시고 누구지? 정민! 정민아 반가워. 잠깐만요. 요거 121부터 140번까지 20개 풀고 있다. 한시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직접 연계된 지문들을 풀이 들으시면서 제 EBS 진도 들어갈 때 생각을 하세요. 와, 요거 뭔가 지문이 되게 지금처럼 논리구조 쉽지가 않죠, 그죠? 이런 걸 직접 연계시켜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니? 우리가 지금 요걸 하는 이유예요. 직접 연계되는 지문들이 어떤 구조인지를 파악을 해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 논리적으로 따지게끔 하는 문장들을 쉽게 말해서 되게 괜찮은 지문들,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고 짜임새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을 많이 시켜요. 자기들도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직접 연계된 지문들의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28번과 29번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이 31번도 직접 100% 연계가 된 지문이에요. 31번도. 근데 얘는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위에는 전혀 읽지 않고 밑에만 읽고 풀어볼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위에 거 다시 읽어보시고 정말 맞는지. 자, 보세요. 3점짜리였네. 근데 빈칸의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려운 이유는 요 뒤에 이거 제가 이 고3들 풀이할 때 이거 똑같이 형광펜을 해줬거든요. 이게 해석 어렵다. 해석 잘해라라고. 왜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가면서 뭔가 반대의 사실을 가정해줘야 돼. 그래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줌으로써 아포칼립스 나우 이렇게 쓴 걸로 봐서 무슨 이름이다, 그죠?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어떤 상황, 설정, 세팅, 설정을 줌으로써. 근데 이 설정이 잘 보세요. 야, contemporary 우리 했지? 뜻이 뭐였니 이거? 뭐였지? 현대의 혹은 동시대의 그 당시에 이런 뜻이라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이거의 반대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답으로 다시 자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바로 어떠한 설정을 줌으로써. 근데 이 설정이란 그 당시의 설정. 그 당시란 건 바로 at the time of its release. release가 나온 걸로 봐서 얘는 무슨 작품이구나, 그죠? 그 아포칼립스 나우가 출판되거나 출간되거나 상영되던 그 당시 그때의 그 당시 설정을 줌으로써까지가 by ing로 묶여요. 이해됐니? 이 작품에다가 그 당시 설정을 입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 작품에다가 그 당시 거를 반영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다음 여러분 보세요. 자, identify with 이거 우리 저번에 했었지, 그지? identify는 뭐라고? 뭐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with가 오면 뭐라고? 뭐뭐와 그렇지, 동일시대다라고. 수능에 나왔던 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세요. 다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설정을 줌으로써 이 보는 사람들, 관객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동화될 수 있었어요. 동일시될 수 있었어요. 일체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작품의 theme, 주제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화가 잘 됐다. 영화든 뭐든 책이든 잘 됐다 이런 얘기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쉽게 동화가 됐습니다. 뭐보다 쉽게 동화됐냐? 보세요. they는 관객을 받겠지. 관객들이 would have 뒤에 뭐가 없네? if가 나온 if 접속사 주어 had pp인 걸로 봐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would have 나왔고 뒤에 pp 구조가 생략이 된 거구나. 왜 생략됐다?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이것이 뭐야, 그죠? 그들이 바로 경험하고 동화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만약에 영화를 말하는 거네 이거. 만약에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가
어떠했다면 관객이 동화되는 그 정도보다 더 쉽게 동화됐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가정법으로 나타내고 앞에 있는 거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특징이란 뭐다? 실제 그 당시 설정이 아니었던 것보다 더 동화가 잘 들어가면 되잖아. 그 실제 그 당시를 반영한 설정이 아닌 거를 잡아주면 되죠. 뭐다? 있는 그대로 한 거지. 그 당시 거를 설정을 그 당시 상황에 반영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거의 반대편. 자, 1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외운 단어가 나옵니다. literal 뜻이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literal? 문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adaptation 뭐니 이거 보세요. 원래 뜻이 뭐니 이게? 적응이나 적용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지금 작품에 쓰면 얘는 뭐가 된다? 각색이 돼요. 거기에 맞게 맞추는 거. 소설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문자 그대로의 각색이었던 것이었을 때 관객들이 반응하고 경험하고 동화되었을 것보다 더 쉽게 동화가 되더라. 방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현 시대의 거를 상황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각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풀리고 실제 고3들은 여기만 읽고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직접 연계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이 주제를 파악했었기 때문에 3점짜리면 쉽게 풀었을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뭐 대화나 다른 어떤 그 인시던트가 사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이 바뀌었지만 중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각색을 했구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덕에 성공했다. 자, 32번으로 갑시다. 자, 32번은요. 자, 이 정도는 읽지 않을 수 있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요지가 잡혀요. 특정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보세요. 자, 그 기억이란 좀 쉬워요, 이것도. 자, 지난 수요일 점심 먹었던 기억은 not necessarily 부분 문제죠. 꼭 is gone 사라진 것만은 아닙니다.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안 사라졌을 수도 있고. 정원아, 서준아, 자 보세요. 자, 이거 앞에 있는 상황 받아요. 그것은 is that 다음과 같아요. 자, 당신이 lack 뭐가 없다는 거예요. 라고 나왔고, 근데 이제 뭐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가보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이거야. 지난 수요일에 점심 먹었던 기억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 그죠? 사라진 이유. 그 사라진 건 네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그게 왜 기억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일날 먹었던 점심의 특징을 보시면 돼요. 수요일날 먹었던 점심이 어떤 점심이길래 잘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안 사라졌을 수도 있냐? 초반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픽을 계속 줘요.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볼까? 얼마나 많은 점심들, 이 점심이란 당신이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인데 얼마나 많은 그런 점심들을 당신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토픽을 줬네, 그지? 그 중에 몇 개나 기억하니? 토픽을 계속 볼까? 당신은 기억하나요? 당신이 오늘 먹은 거 기억하나요? 전 I hope so.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먹은 거 기억하시죠? 이건 기억하네? 그 뒤에 볼까? 어제는 어때요? I bet 하면 bet이 원래 뜻이 뭐니 이게? bet. betting 뭐니 이게? 돈 거는 거죠? 난 돈 걸 수 있다는 얘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돼요. 난 뭐라고 생각한다? 난 확신한다. I bet 하면 나는 확신해요. 비인칭 주어. 시간 어느 정도 순간에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얘기고. 그리고 what about 어떻습니까?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먹은 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고 또 일주일 전에 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지? 점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점점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해볼까? 왜 아까 주제가 뭐라고? 저번 주 수요일날 먹었던 점심은 왜 잘 기억이 나지 않는가? 사라진 건가 아닌가? 자, 그 뒤에 보시면 It's not so much that은 요 앞에 있는 내용 받으셔서 뭐 that 이하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해도 좀 그 해석이 되긴 한데 그거는 so much that 이하가 꼭 그렇게 상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라는 건 꼭 다음과 같다는 건 아니에요. 자, 뭐는 아니냐? 바로 지난주 점심 먹었던 당신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하네? 그지? 지난 수요일 점심 먹은 기억의 특징을 받아야 되니까. 자, 추가 설명 들어보시면 if provided, 제공받게 되면 주어지면 뭐가 바로 자 보세요. The right Q가 굉장한 단서가 돼요. Q가 뭐라고 이게? Q 단서. 그죠? 동의어는 힌트나 클루가 있고 올바른 단서가 제공되게 되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어디에서 당신이 점심을 먹었는지 아니면 당신은 그 점심을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등의 단서가 제공되게 되면 그게 주어지면 당신은
회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What had been on your plate? 당신의 접시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라는 얘기는 점심이 뭐였는지를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파악할 게 뭐라고? 내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은 왜 잘 떠오르지 않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는가? 그지? 그럼 봐봐. 뭐가 없는 거. 얘는 지금 잘 떠오르는 경우를 말했네. 뭐가 있으면 떠오른다고? 올바른 제대로 된 단서가 있으면 떠오르는데. 그러면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먹었던 점심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니? The right cue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지. 렉 자리에 뭐만 집어넣어주는데 요거 올바른 단서만 집어넣어주면 되지. 근데 이제 보기에 어려운 게 이게 요게 올바른 단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까? 1번은 왜 틀리냐면 보세요. 자, 저번 주에 먹은 점심은 왜 안 떠오르느냐? 뭐가 없기 때문이냐? 채널 뭐니건 채널이라 하기도 하고 원래 해석은 뭐니건 경로 길이라는 뜻이야. 경로가 없어서. 무슨 경로냐? Let it flow. 이 이승제 앞에 점심 먹은 거에 기억. 점심 먹은 거에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건데 뭔가 흘러가게 만든다. 인투되면 안 돼요. 봐봐. 일반 평범한 기억의 pool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러냐? pool 이건. 수영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pool의 뜻은 뭐다? 비슷한 종류가 한데 모인 걸 poo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모였잖아. 그래서 수영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평범한 기억들의 평범한 기억들이 모인 그 속으로 점심 먹은 기억을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경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우르브가 들어가면 맞지, 그지? 여기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흘러가게 하는 경로가 없어서 너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야. 평범한 기억이 많이 있는데 그 모인 거에서 모인 거 안으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밖으로 기억을 나오게 하는 그놈이 나를 점심 먹은 기억을 나게 하는데 그게 렉 없어서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거다로 바꿔야 맞죠. 아우르브로 바꿔야. 요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없다 이런 얘기야. 자, 2번 보자. 여기 보세요. 올바른 훅 이게 뭐지? 훅은 이 모양을 전부 훅이라고 그래요. 이 모양 전부 훅 뭐다? 낚시 바늘로 대고 기본적으로 갈고리라는 뜻이야. 갈고리 모양은 전부 다 훅입니다. 그래서 권투도 이게 뭐니 이게 훅이지, 그지? 갈고리 모양으로 했잖아. 갈고리 모양 전부 훅이에요. 올바른 갈고리, 낚시 바늘이 없어서 이 낚시 바늘은 그 점심에 대한 기억을 당겨주는 건데 아우르브 나왔네, 그지? 어디 밖으로? 바로 점심시간에 기억의 바다란 얘기는 이걸 다시 받는 거야. 점심시간에 먹었던 그 기억이 졸라 많은데 거기서부터 밖으로 그 내가 수요일날 먹었던 점심을 당겨서 끄집어내주는 올바른 낚시 바늘, 즉 올바른 단서가 렉 없어서 네가 기억이 안 나는 거다. 딱 맞는 거죠. 2번이. 자, 뭐 3번도 보시면 글루가 뭐죠? 여러분 글루 뭐지 이거? 풀이라는 뜻. 풀이 없어서 붙여줄 풀인데 그것을 딱 어디에다가 딱 어떠한 점심 기억에 그것을 붙여줄 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점심이 아니라 특정한 점심이 돼야 지금 너가 저번 주 먹었던 수요일날 먹었던 그 점심이 되는 거잖아. 특정한이나 관련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어떤 한 또 다른 점심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되고요. 이거 지금 뭐 기억의 용량인데 기억의 용량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competitor 요거 오히려 이제 너무 많다가 문제가. 이게 경쟁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 다른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렉이 없다면 답이 될 수 있지만 5번은 경쟁자가 많아서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에 해석은 쉬웠고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33번. 여러분, 한 번에 가까이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